오늘은 2025년 5월 23일입니다. 지금 지수가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미 선물지수가 1.62% 나스닥이 빠지고 있고 S&P 500은 1.3%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핀비즈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41,5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스닥은 18,702포인트까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5,8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경우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41,60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조정을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41,600포인트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18,800포인트가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8,700포인트입니다. 그럼 또 올라갔다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S&P 500의 경우는 5,840포인트가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5,78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5,800포인트 위쪽으로 못 올라오면 또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들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들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원자력 관련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테마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 선물이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시작을 한 후에 시장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7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차 완성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중에서는 인투이티가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면서 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토데스크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2% 상승을 하고 있고요. AMD 107달러 이탈 시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항공 및 크루즈, 중국 ADR, 금융, 뭐 암호화폐들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통에너지 약세,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재생에너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제네럴은 개장 전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음식료 중에서 음료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모가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드론 관련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관심주인데요.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종목들이 버티는 종목들이 없어요. 버티는 종목들이 없고 로스스토어스의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죠.
그렇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가 뉴욕에서 열린 팔레이 미디어 카운슬 행사에서 우리는 국채 시장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약 6.5% 수준으로 될 전망인데 이를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권이 당파적 갈등을 극복을 하고 국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에 당초 예상보다 감세 감면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 수년간 이번 감세안의 규모는 GDP 대비 약 0.1에서 0.2% 수준으로서 예상보다 다소 큰 편이긴 한데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17년 감세 항목 중에서 일부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은 당초보다 다소 관대하게 설계는 되었는데 녹색에너지 프로그램 보조금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순감세 효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MO 캐피탈은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미국 증시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S&P 500 지수는 관세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서 4월 8일 저점 이후 20% 가까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서둘러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뭐 지금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만 요걸 보고 했다면 난리가 좀 났었겠죠. 그다음에 CNBC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EU와 무역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6월 1일 EU에 부과되는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장 자체가 뭐 조정을 어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어제부터 받고 있는 이유는 감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반등의 폭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반등의 폭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모르죠. 오후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저항까지 올라올 수도. 근데 저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올라온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BS는 몇 달 사이에 달러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던 달러는 이제 반등 시 매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로 달러 환율은 거의 1대1 수준의 균형점에서 강하게 반등하게 되면서 1.15달러에서 상승을 했고요. EU 미중 간 타협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폭 조정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유로화 대비 1.12 수준까지 소폭 반등한 현 시점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다른 통화로 분산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줄이라는 얘기겠죠. 유로 달러 환율이 올해 말까지 1.5에서 1.2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 호주 달러, 엔화, 노르웨이 크론에 멕시코 페소 등으로
통화 다변화를 선호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의 리포트였는데 JP모건에서는 주식시장을 신흥국 쪽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의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신흥국 시장이 다음 강세장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러의 약세,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 중국 경기의 회복 등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 신흥국이 주식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 만한 내용은요. 글로벌 X ETF 최근 사건들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자산을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신흥국 주식이 앞으로 사이클에서 아웃퍼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극도로 저렴한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와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 상향에도 국가 투자 매력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SGMC의 경우는 새로운 자산 순환의 시작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 돈을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바네크 역시 동일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티그룹에 대한 얘기도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최근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관세 정책 시행 전에 진출을 앞당기면서 앞으로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수개월 내에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도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세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당겨 쓴 수요로 인한 여파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의 전체 효과가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향후 몇 달 동안 수요는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세는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앞당긴 소비는 이후에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형태로 되갚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폭풍 전의 고요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의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6,500달러로 유지한다라고 했고요. 밸런스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국채 시장을 두고 아직은 패닉의 순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투자자들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미 재무부는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6개월까지 3개월 동안 5,140억 달러 조달 계획 중에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채가 5.047%인데 그 전에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수요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 경기 우려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얘기가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좀 나왔어요.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계속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진 않아요 아직도. 자, 애플은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 중인데 내년 말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스마트 글라스 부분에서 애플의 경쟁사들이 한 발 앞서 있는 상태인데 메타 플랫폼스는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라스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해당 제품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고 가격은 300달러에서 400달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시리 음성 비서와 연동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AI 기반의 글래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 개발은 비전 프로 헤드셋을 제작한 비전 프로젝트 그룹이 주도하고 있고요. 현재 3,499달러에서 판매 중인 비전 프로 경량화 및 저가형 모델도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25% 추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로젠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금 건설을 하라는 거잖아요.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애플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임기 내에는 뭐 공장 짓기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애플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미중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도 중심으로 이전을 위한 투자 지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4년 동안 괴롭히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4년을 괴롭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계속되게 되면 애플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부응할지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연 미국 사람들을 쓸까요? 로봇이나 R&D 쪽의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애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제 얘기인데 에버코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500달러에서 51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제휴사 및 고객사들은 기업들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채택 추이를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수익하기에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공지능 제품과 인공지능 외의 제품 모두 견고한 수요가 확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주리의 2026년 전망치를 상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어야 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제 장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 장 후에는 미국 의회의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테슬라의 탄소 무배출 차량 생산에 따른 크레딧, 배출권 판매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을 했던 미국의 투자자 로스거버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웨더부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이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월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출범을 하죠.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황금기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통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게 1조 달러 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가총액이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2조 달러에 가까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게 되면서
뭐 투자자들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종목들은 워낙 뭐 주가가 높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뉴스를 확인을 해 볼게요. 허니웰도 실적 좋죠. 주가도 그만큼 올라가 있겠지만, 그렇죠?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인데 주가도 그만큼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M&A 얘기가 있었는데 카탈리스트 테크놀로지를 18억 유로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25년 에비타 전망치의 약 11배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뭐 적절한 인수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M&A를 통해서 허니웰은 에너지 앤 서브스테이션 솔루션 ESS 부분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수 및 통합을 예상을 했을 때 부문별 가치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43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펩시가 일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제공되는 건, 이거 장전에는 상승을 했는데 장 개장하자마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올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주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펩시코의 가격차별 소송을 전격 취하했는데 이 FTC 패널은 3대 0으로 해당 소송을 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2명을 해임한 후에 현재 공화당 의원 3명이 연방거래위원회 패널을 이끌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굿이어 타이어 JP모건 체이스에서 굿이어 타이어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고 목표 주가를 18달러에서 17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달러? 그냥 글쎄요. 저는 15달러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관세 피난처의 역할도 할 수 있다. 2개년 혁신 계획은 12월에 종료가 됐는데 벤치마크는 일정보다 앞당겨 달성이 되었다. 해당 계획은 매출 15억 달러 및 비용 절감, 영업이익률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내 제조업 입지를 고려했을 때 경쟁사보다 관세 압박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주가 어제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일부 좀 반등이 나오나요? 일부 반등은 나오는데 채굴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로젠블렛은 마라와 테라울프 등 채굴주는 비트코인 가격의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용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과 기관 등 여러 글로벌 자본이 비트코인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비트코인 가치 없다라고 봐. 근데 상품은 만들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제품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는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옥타의 매수가를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스케일러와 센티넬은 언급을 했는데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F 코퍼레이션이죠. 어제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상당히 좋아지네요.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 3분기부터 보셔야겠네요.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 3분기부터 보자. 일단 트루이스트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보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24달러에서 1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2025년 4월 4분기 매출이 고정 환율 기준으로 20% 감소를 했고요. 60%는 브랜드 리셋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조치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클레이즈 역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 16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실적은 일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자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벤스 브랜드의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반등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 그리고 내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노우블레이크의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한 회사들이 많죠. 뭐 워낙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어제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뭐 많이 올라가면 저는 235달러 보고 있습니다. CT는 24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RBC 캐피탈은 236달러. 그러니까 전 고이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에버코어 ISI는 232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차트상으로 235달러에서 240달러예요. 자, 줌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 출발 후 반등이 나왔네요. 전 저항 부근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엠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100달러? 100달러기보다는 일단은 전고였던 88.5달러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는 85달러 제시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4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85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 고점까지 왔다가 밀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을 건 많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한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원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인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우라늄 에너지, 카메코, 이 종목인데,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는 주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지금 오클로가 많이 올라왔죠. 전 고점이 거의 60달러 부근이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전 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30달러 부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라늄 에너지가 이제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8달러, 8.3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코는 5.58달러? 그러니까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게 저항까지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라늄 에너지가 먹을 자리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M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시장 점유율 전기차 기준으로 2위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드가 3위로 밀렸는데 포드도 은근히 또 잘 버티네요. 그래도 반등은 제너럴 모터스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커 아웃도어의 경우 주가가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으로는 잘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향후 실적이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22% 오늘 하락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매수 타이밍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큰 폭의 상승은 없겠네요. 그냥 이전에 눌리기 전이었던 12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에버코어에서는 아웃퍼폼에서 인라인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목표 주가를 235달러에서 110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125달러로 차트로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보고 있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몬스터 베브리지는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였고요. 뭐 오늘은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몬스터 베버리지가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EPS 전망을 1.86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67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비싸죠. 지금은 비쌉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SMC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 제너럴 언급을 얘기를 했는데 달러 제너럴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경기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다이소 이런 게 좀 많이 되잖아요. 달러 제너럴이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15달러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항 돌파를 해야 이전에 저점이었던 117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사적으로 동종업계 대비 크게 할인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똑같다라고 보진 않아요. 백화점이냐 아니면 소매유통이냐 뭐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저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WM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차트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제록스는 80% 주당 배당금 삭감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9%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대비는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다우, 나스닥, S&P 저항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뭔 종목인지 모르겠고요.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네요. M 거래량도 꽤 높은데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거래량이 높고 가격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목들. M RUS 메르스 많이 올라왔네요. 메르스도 이런 게 이제 개장 전에 타이밍 나오면 매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NTN 이 종목은 없네요. 신고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급감하는 종목은 있네요. BCAX
BC, AX. 이게 없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다 포트에 포함은 하진 않았습니다. 데커가 오늘 많이 하락하네요. 22%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소 같은데 미니소가 오늘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있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1%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선물이랑 S&P랑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HTS는 20% 딜레이라서 이 선물 지수를 보고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플이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유럽 관세에 대한 악재와 함께 애플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뭐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약세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거기에는 감세 이슈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일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색깔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색깔이 중요하다. 인투이트는 여전히 상승 중에 있고요. 기술주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크루즈 비슷하고요. 금융주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암호화폐는 뭐 하락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USA 스틸 같은 경우는 뭐 관세 협상 일본에 매각하는 게 잘 됐나? 뭐 5%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통에너지, 유틸리티, MS 원자력이죠. 원자력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자암은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는다라고 보고 있고 드론, UAM, 우주항공 뭐 일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하락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